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세상에 나온 지 240년. 그 사이 세상은 많이도 변했습니다. 지금은 정책이 삶을 지배하는 시대. 이제 국부의 정의를 새롭게 내려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서 무역 흑자를 가장 많이 냈던 나라. 대한민국 경제의 롤 모델이 되었던 나라. 일본 앞에 붙여졌던 이 화려한 수식어는 이제 과거형일 뿐입니다. 규모 9.0의 대지진으로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3년여. 반경 10km 이내 지역은 지금도 거지와 통행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당시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마을은 유령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방사능에 많이 오염된 지역. 원전 노동자를 투입해 오염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수목을 제거하고 흙을 긁어내 방사능 수치를 낮추려는 것입니다. 나카무라 씨도 몇 달 전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山林地帯でやるわけです。急な坂のそこで刈り込む。労働時間はだいたい8時半ぐらいから夕方の4時くらい。 하지만 그는 자신이 일하는 곳이 방사능에 얼마나 노출된 곳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원전 노동자에겐 위험수당이 있다는 사실도 뒤늦게 신문을 보고서야 알았습니다. でもそこは20キロ圏内ですから1人1万円1日出てるんですよ。私5時ですからその3時4時それから2時それは知らされてないんですよね。悪い業者になると国からそのお金をもらってまた作業員からも金をもらう二重取りしてるような流れ、あるんですね。そしてそれから今度危険手当の金跳ねですね。 정부가 원청업체에 지급한 일당 46,000엔 중에 나카무라 씨가 실제 받은 돈은 12,000엔에 불과합니다. 다단계 하청으로 인한 착취적인 임금 구조는 일본 사회에서 비단 원전 노동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これはね、日本の建設業界が抱えるもう本当に国としての恥だと思いますよ。多くの下請け構造があって、で一番現場で働いてる人たちがね、報われないような構造なんですね。 지금은 경비원으로 취직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나카무라 씨. 얼마 전 원전 노동자 동료들과 조합을 만들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청 노동자 나카무라 씨의 사례는 일본 경제가 처한 암울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ですから本当なんか殺伐とした社会になったなって感じしますね。差別でされましたからね、自分たちはね。2ヶ月という間でしたけど、本当にこんな人間でこういう扱いされるのかと、簡単に人をクビにする、何の保証もない。 2차 대전의 잿더미 속에서 40년간 고속성장을 이어왔던 일본. 80년대엔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고 미국을 제칠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 거침없이 상승하던 주가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담보대출로 규모를 키워온 금융기관은 위기에 빠지고 기업들도 같이 부실해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고도 경제 성장을 멈추고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져든 것입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수출 대기업을 살리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펼쳤습니다. 고용 조건을 완화시켜주자 기업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규직을 크게 늘렸습니다. 반면 정부는 세금은 늘리고 사회보장은 줄이면서 실질적인 국민소득은 낮아져 빈부격차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政策の間違いというのが、今の閉塞状況を作り出していると。その中で非常に重要なのは金融緩和という政策の組み合わせと雇用を含めた労働市場の規制緩和っていうのは両方とも一部の輸出系の企業には有利なわけですよ。そういう政策をやると一部のお金持ちは潤うんだけど、片方で規制緩和で労賃が安くなると雇用が解体されると輸出系の企業にとっては有利なんだけど、国内の市場はどんどん細っていっちゃうわけです。 정부 정책의 실패로 20년 만에 빈곤층이 50%가량 늘어났습니다. 일억 중산층을 자랑하던 일본 사회는 심각한 양극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어두워진 도심 공원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배식이 있는 날입니다. 빈곤층을 돕는 사회단체들이 일주일에 한 번 마련하는 행사. 어느덧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배식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 노숙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나 일반 직장인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꽤 눈에 띕니다. 여기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4년제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고학력자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얼마 전 해고돼 이곳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何月から何月っていう延長がもうできなくなったってことですね。期間延長っていうのが向こう会社の方からは仕事の量が減ってるからこれ以上派遣頼んでも単なる経費かさむだけだからだからもう契約の延長はしないっていうことで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늘면서 서민들은 쉽게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한 공원에 늘어선 천막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임시 거주지입니다. 해마다 규모를 더 늘려야 할 만큼 노숙자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가 넘지만 양극화가 심한 일본의 현실입니다. 雇用が切られていくので、から不安定化して賃金も上がらないので、結局不安定な人は将来若い人、つまり将来担う若い人が一番不安定になっているので、彼は結婚できない、子供を産めない。まともに熟練身につけたり勉強して技術の開発に邁進したりってことができない。でそうすれば競争力が起こってくる。しかも非正社員化すれば社会保障制度が持たない。 최근에는
함부로 직원을 해고하는 악덕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私の声なんて誰も聞いてくれなかった。今こうやって 도쿄의 한 기자회견장. 集まって 서점에서 불법으로 해고된 여성이 눈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2年3月秋田書店は長年隠し続けてきた会社の不正を告発した私を全くの事実無根の罪を作り上げ突然一方的に懲戒解雇にしました。私は会社にこの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아키코 씨는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예고 없이 부당 해고를 당했습니다. 会社がデザイナーさんとの契約違反をして会社の都合で事業をや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決めたのにその会社都合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私と他にもいるんですけれども私たちに対して自宅謹慎をしろとかアパレル事業以外にもやっていたライセンス事業とかもあるから普通に働けるはずなのにそういうものもお前たちはやらなくていいとか。 이런 방식으로 같은 회사에서 해고된 여성은 3명. 직원들을 쉽게 해고해버리는 악덕 기업을 일본에선 블랙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블랙 기업의 등장은 일본의 고용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ブラック企業という言葉が若者の間にこれだけ広がるというのはそれだけ働き方がおかしいと感じている若者が多いわけですからそういった声をもとに日本は豊かな国かもしれないけど周りから見れば豊かな国かもしれないけどもでも実際はそういうもんなんだよというのを知らせていけ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 한때 세계 경제를 주름잡고 두터운 중산층을 자랑하던 일본. 지금은 양극화가 심해진 절망적인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연 부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크기의 국토. 그중 20%는 물에 잠기는 황무지였던 나라, 네덜란드. 가진 것이라곤 유럽의 관문이라는 지리적 이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네덜란드는 유럽의 경제 허브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엇이 네덜란드를 부국으로 만들었을까요? 프란신 하거나스 씨는 초등학교 담임교사입니다. 그런데 일주일에 3일만 출근합니다. 이른바 파트타임 교사입니다. 이 학교 전체 30명의 교사 중 교장을 포함한 7명이 파트타임으로 근무합니다. 근무 시간의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I really like this combination because now I can do something I learned for, teach the children something. I like to be with other people. I like to have a life on my own as well. 학교에 나가지 않는 수요일, 하거나스 씨는 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오늘은 이웃 아이들도 함께 돌봐주는 날입니다. 네덜란드에선 결혼과 출산으로 직장 생활이 단절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형편에 따라 근무 요일과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간제 근무 제도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Is that you have much more time for your children. You can see them, you can see how they grow up. You have your own life, but you have a very big life with your children as well. For them, it's important as well because they can, they feel at home. 2012년 현재
네덜란드 전체 노동자의 38%가 파트타이머입니다. 특히 여성은 60%가 넘습니다. 이러한 파트타이머들은 임금과 승진 면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차별이 없습니다. Almost 65% of our part-time workers have a normal job. But you have a permanent job, you have the same dismissal protection, the same social security. The part-time workers will be covered by the same collective agreements, and they have also the same rights in the company. 이렇게 유연한 고용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1980년대 초 네덜란드는 실업률이 증가하고 복지 지출이 늘면서 유럽의 병자로 불렸습니다. 돌파구가 절실했던 상황. 노조와 재계 그리고 정부 3자가 모여 혁신적인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른바 네덜란드의 기적을 만든 바세나르 협약이 그것입니다. 노동자가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대신 기업은 일자리를 나눠 파트타임직을 늘리기로 합니다. 정부는 세금 감면으로 기업 부담을 덜어줍니다. 실직자들에겐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재교육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는 것입니다. And they wanted to reduce working time, and so reduce working hours, so that more people could work, and so that people could also get part-time jobs, and which would contribute to reducing unemployment, which was quite high. And this was a historical agreement because the three parties, they worked together, they saw the crisis, and they wanted to do something. 바세나르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1993년 노동계와 재계는 파트타임 노동자에 대한 동등 대우를 보장하는 뉴코스 협약을 체결합니다. 1996년엔 근로시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근로시간 차별금지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이후 파트타이머 고용제도가 네덜란드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네덜란드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고 특히 여성 취업률이 크게 올라갔습니다. Only have full-time jobs. It's more difficult to adapt to new circumstances and to have exactly as much labor as you need. And if you have many part-timers, you can more easily adapt your working patterns and to what you need at that moment. Part-time work is one way to create more jobs and to especially get more women on the labor market. And so it's part of the Dutch model nowadays, and the economy would be worse off and less people would be employed if we didn't have the part-time work. 노동시장이 유연해지면 직장을 옮기는 사람도 늘어나게 마련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국민의 60%가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네덜란드 정부에선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수시로 개최합니다. 고용시장이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취업박람회에선 자기 PR 요령 등 구직자에 필요한 재교육을 시킵니다. 한켠에선 고용주와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되었습니다. 구직자는 원하는 직장의 대표를 직접 만나 근무 조건을 상의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자리가 곧 나라 경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Daarom is er ook 67 miljoen uitgetrokken om met het UWV een plan te maken om juist de groep die zonder werk is en boven de 50 toch weer meer steun in de rug te geven. Ja, in contact kunnen komen met werkgevers en banen die er toch wel degelijk zijn, hoe lastig het op dit moment ook is.
In de eerste plaats hervormen we de wetgeving op zo'n manier dat het voor werkgevers loont om te investeren in hun werknemers en te zorgen dat je ze van de ene baan naar de andere brengt in plaats van in de uitkering. En daarnaast hebben we zo'n 700 miljoen euro uitgetrokken om te zorgen dat je mensen omscholt en dat er leerbanen gecreëerd worden voor jongeren, zodat we ook op de korte termijn mensen zoveel mogelijk aan het werk houden. 네덜란드의 유연한 고용제도는 기업주와 근로자와의 신뢰를 통해서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같은 일자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동네 슈퍼마켓의 제과 코너에서 일하는 안욱 씨는 법대 4학년입니다. 아침이면 갓 구운 빵을 포장하고 진열하는 일을 합니다.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2년 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 일이지만 정식 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En ik werk 11 uur in de week, 2 uurtjes op een avond en op zaterdag nog 9 uur. Ja, dat ik hier kwam werken kreeg ik eerst een halfjaarcontract. Dat is toen verlengd met nog een keer een jaar. En daarna heb ik een contract gekregen voor onbepaalde tijd, dus een vast contract. 네덜란드에선 아르바이트 사원도 사업주가 함부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주와 근로자의 두터운 신뢰가 네덜란드 경제를 지탱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Alle medewerkers altijd schriftelijk, zodat je zwart op wit op papier hebt staan van wat we samen overeen zijn gekomen. En dan sta je aan beide kanten sterk. Mocht er wat conflict zijn, dan kun je zeggen van kijk, we hebben een contract en dit hebben we afgesproken, dus we moeten ons hier aan houden. Trade unions, government and the employers, they really should form one team. They should say, this is the future of Korea. We might have different opinions, we have different interests to a certain extent, but we can only make the next step to the future if we work together. Trust pays off. Trust is important to get to the next level of the welfare state. 경제 성장 과정에서 생긴 갈등과 위기를 경제 주체 간의 합의를 통해 극복한 네덜란드. 그들은 신뢰를 바탕으로 유연한 고용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인구 300만의 작은 도시국가 싱가포르. 한때 우리나라와 함께 주목받는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가 넘는 세계적인 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만한 크기의 싱가포르는 관광 대국이자 아시아 최대의 금융 허브이기도 합니다. 싱가포르의 경기를 알 수 있는 한 쇼핑센터. 매장마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가게는 유럽에서 꿀과 술을 수입해 판매합니다. 2년 전 이곳에 매장을 냈는데 매출이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I'm still finding Singapore economy is doing pretty well, especially during the weekend or some special occasion. All the restaurants were fully booked. Everywhere you go, you have to queue up. Try this. 22 years from Speyside, Stratmill. Yes, 你要不要 try? By air. 이 매장의 매니저인 데이지 씨는 싱가포르에서 양극화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For middle class people in Singapore, it's okay. We have about 80% is middle class. Only about 15%, maybe about 15% is super rich. 5% people are really homeless or something. Yeah.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1965년 독립한 싱가포르. 당시만 하더라도 1차 산업을 기반으로 한 나라 살림은 가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사회엔 부패가 만연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국가 지도자 리콴유의 등장으로 싱가포르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재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리콴유는 강력하고 과감한 정책으로 부패를 척결해 나갔습니다. He wants people to be honest and clean, and he believes in it from his heart. Because Singapore, as a country, has no natural resources at all. So the only way in which Singapore can compete with the rest of the world is by having the best government in the world. 리콴유는 부패 방지법을 제정하고 동시에 부패 행위 조사국을 만들어 부패와의 전쟁을 벌여나갔습니다. 부패 행위 조사국은 혐의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모든 재산과 서류를 압수, 수색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주요 감시 대상은 고위 공직자들과 재벌 등 소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뇌물을 받은 사람은 징역형에 처했습니다. 재벌이라고 경제 발전에 힘쓴 공로를 내세워 선처해주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징역형과 별도로 전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권력의 핵심부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리콴유의 오른팔이라 불렸던 태치양완 장관은 우리 돈 2,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태치양완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리콴유는 면담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No matter how big you are, no matter how senior your position is as a minister, and no matter how small the amount of bribe you took, the punishment is heavy and big. And this is why so much confidence is being given to Lee Kuan Yew's government, because we can see that he lead by example. 싱가포르에선 공직자가 지켜야 할 규율은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뇌물 수수에 대해선 강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뇌물을 받을 의도를 드러내기만 해도 범죄가 성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가족의 재산을 공개해야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재산은 몰수당합니다. 또한 내부 고발자를 철저히 보호해 감시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싱가포르 공직자들의 급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청렴성을 이끌어낸 동기가 되었고 공무원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We have many rules that we expect our civil servants to abide. We have an annual declaration every year. All civil servants have to declare their financial standing, declare that they're not in any circumstances of financial embarrassment. They're not in debt beyond a certain amount. We recently put in place further checks on visits to the casinos, the integrated resorts here in Singapore as well. You need a stable political, social environment to ensure that people's energy are being put into productive usage rather than on street protests. So I think that is very important. Then the system must be clean and non-corrupt so that efficiency of growth is ensured. 강력한 부패 척결 의지와 실천으로 싱가포르는 청렴지수 아시아 1위이자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선정됐습니다. 이는 국가 이미지 상승으로 이어졌고 자유무역이 경제의 중심인 싱가포르를 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엔 현재 10만 개의 유럽 기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이 재정 컨설팅 회사는 3년 전 싱가포르에 지사를 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도 성공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는 회사를 성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In our dealings with the government here or executive agencies, we have never once approached, and I would never ever expect to approach any form of corruption or corrupt practices in Singapore. And that's actually very, very important for us as a 부패가 만연한 나라는 부국으로 올라설 수 없습니다. 일부 특권층이 부를 독식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든 덕분에 싱가포르는 지금의 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Now we know that for societies to succeed, you need to have the invisible hand of free markets and the visible hand of good governance. So you must combine the invisible hand with the visible hand if you're going to succeed today.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 미국. 미국은 건국 후 100년 동안 자유 경쟁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는 환경을 제공해 왔습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를 간섭하지 않았고 경제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부가 한쪽으로 쏠리고 일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한 것입니다. 철도, 철강, 자동차 분야를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한 기업이 산업을 독점해버렸습니다. 동종 기업이 아예 합쳐버리는 트러스트까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유는 일부 기업주가 독식했고 이들은 왕 못지않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고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Those large corporations made it difficult for new companies to enter the industry, blocking some potential sources of innovation in the economy. 1900년에 취임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은 트러스트와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반독점법을 부활시켜 거대 기업을 견제하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반독점법에 근거해 증권, 철강, 석유 부문의 트러스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통해 트러스트를 해체시키면서 미국 경제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뒤이은 윌리엄 태프트 대통령은 트러스트에 한층 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대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해체시켰습니다. 우드로 윌슨은 금융 분야 독점에도 철퇴를 가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설립해
금융 독점을 강력히 규제해 나갔습니다. Well, I just said the economy was made more competitive, and the result seems to have been faster growth of productivity of new companies, led to the creation of new companies and hence to the creation of new jobs.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은 독점과의 전쟁을 통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를 일부 계층이 독식한다면 경제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정부가 제도의 틀로 해결해야 합니다. What you need to be economically successful is to have these inclusive economic institutions that create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people. What creates poverty are extractive economic institutions that block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But what lies behind sets of economic institutions are political institutions. 북유럽에 위치한 인구 950만의 스웨덴. 지난 50년간 최고의 부국으로 손꼽혀온 스웨덴은 세계 경제 위기에도 흔들림 없이 높은 경제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복지와 성장이 상충한다는 일반적인 견해와 달리 스웨덴은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스웨덴만의 특별한 노동시장 모델이 있습니다. 스톡홀름 외곽에 자리 잡은 한 중소기업. 빙상장의 얼음 바닥을 다듬는 특수 차량을 생산하고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3명의 공동사장이 운영하는 이 회사는 직원이라고 해야 6명이 전부인 영세 기업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같은 업종의 대기업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Månadslön blir väl ungefär 25 till 27 000 kanske ungefär. Så att det ska egentligen vara samma oavsett vad det är för företag. Men sen finns ju lite, man kan alltså förhandla lite själva då. En liten del, va? Men grunden följer vi Metall och det är LO.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니지만 금속노조와 경영자 단체가 합의한 내용을 해당 기업 노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이 회사는 임금 문제와 관련해 직원들과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Och då kommer de fram till en viss nivå, till exempel 2% eller 3% i ökning. Och då följer vi det bara som en riktlinje kan man säga. Och sen om vi tycker att det går bra, då kan vi till exempel betala ut på en ny maskin om vi ser att vi har jobbat bra, vi har jobbat bättre och så. Då kan man ju alltså kompensera det och ge dem någon typ av, vad ska jag säga, typ av... 퇴근 시간. 이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는 마르커스 씨가 집으로 향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배관공으로 일했던 그는 기계정비 일을 배워 이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마르커스 씨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부인과 두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취업 후 보금자리도 마련했고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꾸리고 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임금제도 덕분입니다.
fått lite högre lön än de andra för att jag är mest på verkstaden och för att jag håller lite koll där på verkstaden och är med på ett annat sätt på vill ha lite mera för att man kan någonting eller för att man så är inte det omöjligt heller utan så har vi gjort. Man kan ju alltid förhandla. Ja, det har jag ingen åsikt om för vi klarar oss på det och mina företag egna är ganska nystartade. Sen har vi inga stora levnadskostnader så att vi åker iväg när vi vill göra det och vi renoverar huset och gör det vi vill. 풍부한 자원으로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공업화에 성공한 스웨덴. 1930년대 세계적인 경제 공황의 여파로 실업률이 폭등하고 극심한 노사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격렬한 노사 분규를 겪는 나라였습니다. 사태가 점점 악화되자 경영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랜 토론 끝에 노사는 1938년 역사적인 살트-샤바덴 협약을 체결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한 것입니다. 1,5 år där man då diskuterade väldigt långa samtal och diskussioner, kollektivt diskuterade problem på svensk arbetsmarknad. Så att det skapade också en ny umgängeskultur mellan fack och arbetsgivare. Och den gäller alltjämt där inställningen är den att det är parternas sak att komma överens om löner, anställningsvillkor genom att träffa kollektivavtal och staten ger de så att säga, övergripande spelreglerna i lagstiftningen. Men 1951년 노사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합의했습니다. 기업의 규모나 생산성에 상관없이 산업별로 임금 격차를 없앤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부실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실업자에게 국가는 실업보험을 지급하고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을 유도합니다. 이는 세수 확보를 이어져 경제를 성장시켰습니다. 노사가 상생하는 합리적인 고용제도가 정착하면서 스웨덴은 부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vi har haft få arbetsmarknadskonflikter jämfört med hur det var till exempel på 30-talet. Och svensk industris konkurrenskraft är i stort intakt. Vi har inte liksom tappat i förhållande till konkurrentländerna, vilket vi gjorde då på 80-talet så blev det fram till flera devalveringar. 신뢰와 협력의 문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한 중소기업. 각종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스웨덴을 대표하는 대기업인 사부, 볼보, 테트라팩 등의 물건을 납품합니다. 대기업과 하청업체 사이지만 일방적인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협력해 제품의 질을 높이고 합리적인 납품 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동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기 때문입니다. Så har du inte egen kraft att utveckla och tänka ut hur det ska fungera, och de ger oss den hjälpen att bygga upp vårt bolag. Så att de skickar ut personal flera gånger per år och lär oss hur vi ska hantera kvalitet och hur vi ska mäta och vad vi ska tänka på. Så att våra tekniker samarbetar med deras tekniker. Ja, för att utbyta kunskap. Men det är ju från båda håll ju. För vi kan ju också grejer som inte de kan. 제품의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의 횡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Sandvik och Nordic Plastics Group. Och det avtal säger då att ändra sig råvaran eller valutan
så har vi möjligheten att justera priset med plus minus 3%. Vidare så säger man då också att båda företagen ska vara överens. 대기업과 체결한 계약서에 이러한 규칙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이 회사는 해마다 10% 이상의 성장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Det finns inte längre för att de bolagen kommer inte klara sig i längden. Utvecklingen sker ju av underleverantörerna. Och slutar underleverantörerna utvecklas så slutar det stora bolaget utvecklas. Jag tror att i Sverige, eller en svensk, tycker inte bara att rika länder är där det finns en grupp som är väldigt rika och andra som är väldigt fattiga. Det tycker inte vi är ett rikt land. Vi vill att väldigt många ska ha det ganska bra. Alltså att det inte är så, utan mer så.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 신뢰하며 상생하려는 노력. 국민 모두의 행복을 추구한 포용적인 제도가 세계적인 부국 스웨덴의 오늘을 잇게 했습니다. 부국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대한민국.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의 여건에 맞는 부국의 모델을 만들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부국으로 가야 할까요?